대체 무엇이 이 평범해 보이는 기록 사진을 예술계의 아이콘으로 만든 걸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어보죠. 그 답은 정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습니다. 핵심은요, 1915년이 아니에요. 전혀요. 이 사진의 진짜 이야기는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이 사진이 완전히 잊혔다가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막을 열어보죠. 이 사진은요, 사실 찍히고 나서 60년이 넘도록 미술계에서 거의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어요. 말 그대로 유령 같은 사진이었던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와, 진짜 놀랍지 않나요? 60년입니다. 60년.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나갈 만큼 긴 시간 동안 이 사진은 그냥 어딘가의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 베를린과 소련의 학술 자료에 슬쩍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그냥 이런 사진도 있었네 하는 정도, 수많은 자료 사진 중 하나였을 뿐 아무도 이 사진에 숨겨진 엄청난 잠재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잠자고 있던 사진이 어떻게 다시 깨어나게 될까요? 그 첫 번째 극적인 재등장은 1980년 저 멀리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미술관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1980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LACMA에 딱 들어섰는데 전시장 한쪽 벽면 전체가 1915년에 찍힌 이 낡은 흑백 사진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사람 크기로 거대하게 확대된 이 사진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큐레이터들은 이 사진을 하나의 설치 작품처럼 활용해서 과거의 유령을 현재로 소환해낸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잘 나가던 도널드 저드 같은 미국 미니멀리즘 작가들한테 당신들의 예술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바로 이런 위대한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전통을 잇는 거라고, 이렇게 역사적인 권위를 딱 실어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진이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현재의 필요에 따라 과거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된 거예요. 아, 사진의 의미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구나. 보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구나. 이걸 보여준 거죠. 자, 사진이 과거를 재구성하는 데 쓰였다면 이번엔 한술 더 뜹니다. 아예 새로운 예술작품의 재료, 그러니까 설계도가 되는 경우를 한번 보시죠. 화가 데이비드 디아오의 작업, 이거 정말 기발합니다. 이 사람은 말레비치의 그림을 보고 그린 게 아니에요. 말레비치 그림이 걸려있는 바로 그 전시장 사진을 보고 그렸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과정을 보세요. 사진 속 캔버스들의 위치와 개수는 그대로 따오되 내용은 그냥 검게 칠해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재밌는 마지막 단계. 사진 찍을 때 원금감 때문에 캔버스가 살짝 찌그러져 보이잖아요. 그 왜곡된 모양을 흰색 선으로 캔버스 위에 그대로 그려 넣은 거예요. 와, 사진이 어떻게 새로운 그림의 완벽한 설계도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멋진 사례죠. 디아오 본인이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더 확실해져요. 각각의 그림은 더 큰 무언가의 조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사진, 전체 작품, 추상화의 역사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사진 속 그림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그림들을 품고 있는 사진이라는 전체 틀, 그리고 그게 상징하는 추상미술의 역사 전체를 그리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디아오한테 이 사진은 그냥 보조자료가 아니었던 거죠. 사진의 구도, 원근 왜곡 같은 사진만의 특징 자체가 새로운 예술을 만드는 재료가 된 겁니다. 마치 뒤샹이 변기를 가져와서 예술이라고 했던 것처럼 디아오는 낡은 사인 한 장을 가져와서 완전히 새로운 예술의 출발점으로 삼은 거죠. 대단하죠? 자, 지금까지 사진이 과거의 유령으로 또 새로운 창작의 설계도로 부활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가장 도발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이한 사례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이 사진이 어떻게 재탄생했는지 한번 보시죠. 1986년에 아주 유명한 미술 잡지에 독자 편지 한 통이 실립니다. 근데 보낸 사람이 수십 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카지미르 말레비치인 거예요. 주소는 심지어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고요. 이 유령 말레비치가 편지에다 이렇게 씁니다. 요즘 보아하니 아무래도 이 사진 한 장이 내 위대한 그림들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 같군. 이 황당하고 장난기 넘치는 편지가 바로 베오그라드에서 벌어진 아주 기막힌 사건의 서막이었죠.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1915년 페트로그라드 전시는요, 말레비치라는 천재 예술가가 절대주의라는 새로운 예술을 세상에 짠 하고 알린 원본의 탄생이었잖아요. 반면에 1985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재현 전시는 어땠을까요? 이름도 없는 익명의 예술가들이 그냥 흑백 사진만 대충 보고 어설프게 따라 만든, 말하자면 짝퉁 전시였던 거죠. 이 사람들의 목표는 원본을 완벽하게 따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원본이니 천재성이니 하는 개념 자체를 비웃고 해치하려는 거였죠. 이 베오그라드 프로젝트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천재 예술가라는 신화를 거부하고 이름 없는 집단 창작의 가치를 내세우는 어떤 선언이었던 거죠. 익숙한 역사의 한 장면을 일부러 어설프게 재현해서 낯설게 만들고 진짜와 원본에 집착하는 서구 자본주의 미술 시장에 아주 통쾌한 한 방을 날린 겁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났던 레트로 아방가르드라는 더 큰 예술운동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자, 로스앤젤레스의 유령, 뉴욕 화가의 설계도, 그리고 베오그라드의 도발적인 대본까지 전혀 달라 보이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사실 하나의 개념으로 아주 깔끔하게 연결됩니다. 이 모든 영상을 꿰뚫는 핵심 열쇠를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프랑스어 아프레쿠라는 개념입니다. 사건 이후에 또는 뒤늦게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과거의 어떤 사건은 그 자체로 의미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돌아볼 때 비로소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조용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한참 뒤에야 물결이 있는 것처럼 과거가 현재로 되튀어와서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결국 1915년의 이 사진은 단지 역사를 기록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0년이 지난 1980년대라는 전혀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불안, 질문,
희망 같은 것들을 비추는 거대한 스크린이 되었던 거죠. 사진의 명성은 사진 그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스크린을 바라본 후대 사람들의 시선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딱 요약해주죠. 보세요. 똑같은 사진 한 장이 1980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미국 미술의 정통성을 위한 유령이 됐고 1985년 뉴욕에서는 기계 복제 시대의 예술을 탐구하는 설교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베오그라드에서는 예술가의 신화를 깨부수는 대본이 되었죠. 사진은 그대로인데 시대의 질문이 바뀌니까 사진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가 단지 흥미로운 미술사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과거는 박물관에 박제된 화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고 우리에게 말을 거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억과 역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 무수히 쏟아지는 이미지들, 여러분 스마트폰 속에 있는 사진, 뉴스 화면, SNS의 밈까지 이 수많은 이미지들 중에서 과연 어떤 잊힌 이미지가 먼 훗날 다시 발견돼서 미래 세대에게 2020년대라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될까요?